우리가 보통 집을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. 근데 설명글들을 자세히 보면 암호 같은 말들이 써 있어요. 육무, 안심, 새끼고 이런 말 뜻이 뭔지 얼핏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부동산 암호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집을 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화면이 참 익숙하실 겁니다. 네이버 부동산인데요. 부동산들을 클릭해보면 동, 층, 가격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읽다 보면 내가 도무지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암호 같은 말들이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뜻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부동산 암호풀이, 육무, 안심, 전입 X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. 매매로 집을 알아보실 때 아마 이런 말들 많이 써 있을 겁니다. 새 끼고, 새 안고 보시면 새 안고 매매, 새 안고 매매, 새 전세 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. 이 뜻은 지금 현재 바로 입주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즉, 이 집에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의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 만기 때 맞춰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던가 이런 뜻이 되겠죠. 새 끼고 새 안고 매매, 집주인이 살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를 줬다. 요즘 이렇게 집을 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. 예를 들어 6억 집에 4억 전세가 들어있다. 그러면 나는 2억을 먼저 내고 이 집을 사는 겁니다. 그리고 임차인이 나갈 때 다시 4억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. 보통 몇 년 뒤에 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전세 끼고 전세 안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.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갭투자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바로 입주가 안 된다는 뜻이어서 이런 집을 살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현재 임대차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보통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현재 전세 월세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. 그 내용 중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. 거의 대부분 주택 임대차에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특별 약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의 임차인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파악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뭐 세를 한 번 더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전세 끼고 전세 안고. 그럼 그 반대말은 보통 즉시 입주 가능, 빠른 이사 가능, 실거주, 즉시 입주, 뭐 주인 거주, 바로 거주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. 전세 끼고 전세 안고의 반대말 실거주, 즉시 입주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거의 그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또 네이버 부동산 보면 공동 X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집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요. 보시면 공동중개 X, 공동중개 안 돼요. 이거는 이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한테 알리는 말입니다. 매도와 매수를 한 부동산, 자기 부동산에서 하겠다는 뜻이고요. 다른 부동산과는 함께 중개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요. 즉, 우리 물건, 우리한테 직접 연락 오는 손님을 맞춰서 중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. 이 이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. 보통은 자신만의 단독 물건일 때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하나는 이 임대 또는 매도 측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수료가 나오지 않을 때 공동중개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가끔씩 부동산 보시면 전입 가능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전입 가능, 전입 가능, 귀한 전입가.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당연히 월세나 전세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전입을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전입 가능이라고 쓴 게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을 썼다는 게 좀 특이하시죠? 그런데 이렇게 전입 가능 쓰여 있는 부동산의 종류는 딱 한 가지예요. 뭐냐면 바로 오피스텔. 전입 가능 글자는 오피스텔에서만 보입니다. 그 이유가 오피스텔을 맨 처음에 살 때는 자신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. 보통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.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그 해당 호실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.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나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거용이 아닌
사무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국가와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예요. 일반 주택에서 부가세 환급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사무용으로 쓰겠다. 그래서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. 오피스텔 월세 보면은 거의 전입 X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. 한번 보시면 전입 X, 전입 안됨 이렇게 쓰여 있고요. 이것과 같은 말은 일반 임대사업자 그리고 뭐 대박 사업을 위한 성공공간 이렇게 미사역으로 포장한 경우도 있고요. 사업자 등록 가능,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이런 집들은 이 오피스텔 소유주가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여기를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전입이 안 되고 일반 사무용으로 쓸 사람들 또는 그냥 월세 내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전입을 안 할 분들을 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이 소액 투자처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 꼭 유의하셔서 내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인지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 즉 사무실 용도로 쓸 것인지 꼭 따져보셔야 돼요. 이런 원룸 같은 경우 더구나 주위에 기반시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주거용으로 쓰게 됩니다. 그러니 부가세 환급받을 때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 내실 때 꼭 염두에 두고 오피스텔을 투자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암호는 융무입니다. 융무. 얼핏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? 융무. 이건 특이한 게 대부분 전셋집에서 융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융무란 얘기는 집주인이 융자가 없다는 뜻이에요.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. 융자 없다. 융자 없음. 융자무. 융무. 집주인의 선담보대출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현재 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금을 받아서 그 담보대출을 다 갚겠다는 뜻이니까요. 융무, 융자 없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. 융무, 융자 없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.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융무라는 게 거의 보편화가 될 거예요. 왜냐면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은 다 그 집으로 전입이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. 또 하나 전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안심이란 글자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안심하고 들어 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보시면 안심전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또는 안심전세 안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안심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안심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. 안심전세란 것은 전세금 대출 플러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품인데요. 은행에다가 간편히 신청을 할 수 있고요. 보통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전세값의 90%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또 반환 보증보험까지 같이 드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안심전세를 들고 계시죠. 안심전세는 집주인의 선담보대출, 아까 융자가 없거나 또는 아주 적다는 뜻이고요. 안심전세 대출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. 집주인 선대출과 전세금이 시세보다 적을 때, 그리고 집주인 선대출이 시세의 60%를 넘지 않을 때,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일단 안심전세를 들 수 있어요. 그 나머지는 나의 직장 상태, 신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오늘 부동산 암호풀이 한번 해봤습니다. 융무, 새끼고, 안심.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? 그러니 이제 집을 찾으실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말한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소식이 궁금하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.